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대한민국이 에어쇼를 마친 후 영국에서 같이 하늘을 지배하자는 협력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첫 시험 비행에 성공 후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하면서 전 세계 1위 K9 자주포를 영국 육군 차기 자주포 교체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은 1조 원 규모의 자주포 대체 사업을 추진 중인데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자회담에 참석한 영국의 퀸 차관은 K9 자주포가 우수해서 내가 직접 탑승해서 사격 시험을 해도 명중시킬 자신이 있다면서 우리의 자주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국제 무대에 판매할 수 있는 명품 무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의 방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의 역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집니다. 1970에서 80년대에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 기존 외국산 무기를 모방하거나 개량하는 데 머물렀지만 90년대 들어서 독자 기술로 신형 무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자 방산 강소국에 올라섰습니다. 2000년대 이후 그야말로 포텐 터지는 다양한 무기들이 대거 개발되면서 자주국방의 자존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무기 개발 기간에 비해서 한국의 첨단 무기들은 이미 실전에 배치되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국방 과학기술과 무기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세계 최고를 다투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체계 자체는 나토와 미군의 규격에 따르고 있으나 설계에는 주로 불곰 사업의 영향으로 러시아 무기들의 영향을 받거나 러시아 무기의 기술이 사용된 무기들도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방산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견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런 국방과학 기술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한 편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48년간 연구개발비로 약 25조 원가량 투자해서 12배인 296조 원어치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무기 개발을 하는데 핵심 기술은 어디에서 사와야 하며 자국에서 생산한 것만 사용해야 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서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KF-21은 국산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무려 22년이 지나서야 첫 비행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4개의 핵심 장비의 기술들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며 국내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회의적이었다고 하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기의 끝판왕이죠.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비행에서 미티어라는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했는데요. 미티어는 적 전투기를 먼저 포착해 긴 사거리를 이용해 먼저 공격할 수 있어 현존 최강의 무기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도 장착이 가능한데 유로파이터, 라팔 등 일부 전투기에만 탑재 가능하지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티어 미사일이 탑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대공 미사일이 쓰레기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 방 먹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늘을 장악하겠다는 우리 국방기술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방위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 성장률에서 세계 1위, 총량에서도 세계 8위로 성장해 무기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 2000년 31위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룬 셈입니다. 2021년에는 방산 수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수입을 초과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처럼 무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에 폴란드에서 K2 전차 180대와 FA-50 48대 구매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25조 잭팟 수주라는 엄청난 수출액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올해 중 첫 유닛이 인도될 예정이고 총 180대 가량의 탱크에 대한 첫 주문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생산할 것이라고까지 했는데요. 국내 무기들의 수출 실적이 괜히 좋은 게 아닙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무기 수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방력 강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어무기를 구매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보여온 나라이며 국방비를 올해 약 35%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의 구매가 성사되면 FA-50과 K2 전차가 유럽과 나토에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카이는 FA-50 48대를 3조 4천억 원, 한화디펜스 등 2개사는 K9 자주포 670여 대를 4조 원대,
현대로템은 K2 전차 600여 대를 11조 원 정도에 수출하는 것 외에도 6조 원 규모를 추가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를 불러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장기간 소요되는 생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조건이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듯 수출 계약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는 KF-21 미납금 1조 4천여억 원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과거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뒤 현재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는 인도네시아는 현물 납부를 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어떤 현물로 언제까지 주겠다는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KF-21 최초 비행 성공으로 인도네시아의 협력 의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이나 현물을 확정해야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방산 관련 수출 실적 및 기술 축적으로 전 세계는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